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부터 기름값이 지금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어요.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오펙에서 116만 배럴씩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석유 수요가 경기 침체가 올 거니까 좀 떨어질 거니까 가격 방어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제유가는 오늘 6%가 지금 급등을 했고요. 1배럴당 최근에 70달러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요번에 감산을 통해서 10달러 오르면서 배럴당 80선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는 그 카본 텍스죠. 카본 텍스 플러스 지금 국제유가 폭등을 해서 지금 기름값이 그나마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2달러대를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유가가 전망이 나왔는데요. 유가가 이제 올 6월 달에는 다시 100달러 선을 넘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잡혀가는 물가에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했어요. 오펙이 옛날에는 미국이 얘기를 하면 말 잘 들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우디가 사실은 지난 트럼프 정부 때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 연속해서 팽당했죠. 굉장히 지금 차갑게 미국이 대했고, 왜냐하면 더 이상 미국 같은 경우에도 쉘오일도 미국도 쉘오일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쉘오일 많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사우디나 이런 데 나는 의존하기 싫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쉘오일이 생각보다 이게 빨리빨리 시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유가 막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와 보니까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폭등을 했는데 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지금 미친 듯이 올랐는데 다시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올해 1분기 때 국제유가가 2020년 3분기 이후에 최대 낙폭 마이너스 6%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79달러, 79.66까지 갔던 기름값이 점점 떨어져서 65불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다시 또 80불대 진입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이런 회사의 코멘트들이 나왔는데요. 자, 오펙 플러스가 석유 중앙은행이 되려고 한다.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자, 12월 브런트유 선물 95달러까지 갈 것. 자, BOA 같은 경우는 오펙은 미국 셰일가스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 셰일가스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ANG 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유가 배럴당 100달러 이를지 모른다. 거의 지금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지금 다른 그룹도 그렇고 100달러 정도까지 될 것 같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오늘 6.33% 올랐습니다. 당연히 저는 다우나 이런 SP500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지지부진하다가 어쨌든 플러스 마감됐고요. 다우존스는 1% 가까이 올랐어요. 왜냐면 정유주가 좀 섞여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6.33%. 볼까요? 이게 며칠 동안 지금 거의 폭등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자, 5일짜리 보시면 지금 72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 갑자기 80불대로 급등을 했고요. 한 달짜리 보시면 굉장히 이게 사실은 한동안 좀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 오르는 추세로 확실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했을 때는 120불까지 갔었네요. 이때가 아마 우리가 리터당 거의 막 2.2 이제 전기차를 빨리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캘거리 하우징은 지금 인벤토리가 2006년 이후로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디맨딩은 높고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면 캘거리 같은 경우에는 오일 앤 가스 컴퍼니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서 투자를 늘리고 직원을 더 고용하기 시작하고 인벤토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집값이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수요와 공급으로 따져봤을 때는 집을 좀 일찍 팔았나 좀 싶기도 하고 아쉽게 2006년 레벨에 도달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인벤토리가 41%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겠죠. 올라갈 수 있는 기대 심리 때문에 안 팔고 있다라는 거. 경기가 침체를 앞두고 인벤토리가 떨어진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캘거리는 지금 이게 보면은 예전에 그걸 봤을 때 캘거리는 거의 15년 동안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만 했고 거의 14년 전에 그 고점을 이제 막 겨우 뚫고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과연 캘거리 집값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어요. 근데 경기 침체를 앞두고 집값이 경기를 못 이긴더라고요,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거리는 유일하게 혼자 떨어진 적이 있다 보니까
그럼 다시 또 혼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대충 들었습니다. 뭐 제 말 믿지 마시고요. 자, 맥도날드도 금주부터 정리해고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했어요. 근데 기술주에서 시작됐어요. 아마존, 그리고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서 기술기업에 시작된 정리해고가 이제는 소매업체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맥도날드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뭐 해고할 것 같지 않고 본사 직원들 중심이긴 한데 지금 이게 기술기업에서 소매업체로 퍼진다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도가 지금 크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가는 굉장히 오른 상태라 사람들 경제는 힘든데 거기에다가 기름값이 폭등이 돼서 이게 현실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치면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해지고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경기 침체가 온라인 기술 기업에서 소매업체로 번지면 확실히 올 여름이나 아마 가을쯤에는 많은 레이오프가 본격적으로 됐다 그러면 정말 힘든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걱정 정말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상 살펴본 대략적인 경제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